자, 기본 문제 다지기라고 나와 있는 01번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 뭐 다른 문제보다는 수열 쪽은 지금은 빨리 푼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발견한다 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A1이 1, A2가 1,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둘 다 1이네. 가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A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2N 더하기 2번째 항, 다시 N 더하기 2가 아니라 2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2N번째 항을 빼줬더니 1이래. 나조건을 보니까 2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2N 빼기 1번째 항을 빼줬더니 0이래. 자, 여기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을 구해봐라. 결국은 이건 S100을 찾고자 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봤을 때 뭐 간단한 문제지만, 자, 얘는 몇 번째 항들에 대한 얘기야?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짝수 번째 항에서 얘가 지금 N항인 거고, 얘가 그 다음 항인 N 더하기 1항인 거죠. 자, 나조건을 보시면 얘하고 얘는 이번엔 홀수 번째 항에 대한 스토리고, 홀수 번째 항만 나열했을 때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된다. 그럼 얘네 둘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항 간의 점화식이 되겠지. 이 항 간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등차 수열을 이용한 귀납적 정의가 될 거야. 그럼 이 가라는 조건은 짝수 번째 항들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나조건은 홀수 번째 항들은 모두 같은 상수 수열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상수 수열은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등비 수열이기도 하다고 했어. 근데 어차피 합을 구할 거잖아. 합을 구할 거니까 그냥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구해도 돼? 1부터 50까지 A, E, N 구해도 돼. 이거 이용해서 1부터 50까지 A의 E, N 빼기 1 구해도 돼. 일반항 구해봅시다. 근데 일반항 필요가 없죠. 왜? 초항 알고 개수 알고 공차 아는데 굳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필요 없잖아. 시그마 공식을 안 써도 등차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n에 2a1 a2가 1이니까 n-1에 t 써가지고 그냥 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이 두 개 더 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게 뜻하는 게 뭐냐는 거지. 이게 짝수 써있잖냐. 이게 짝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죠. A1 더하기 A2 두 개씩 묶어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원칙적으로는 49항과 99번째 항과 100번째 항을 더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홀수 번째만 봐도 등차고 짝수 번째만 봐도 등차니까 더한 것도 규칙성 있게 무슨 수열이 될 거다?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그럼 얘가 초항인데 위에 주어진 바에 의해서 초항이 2가 될 거고, 얘에서 얘로 갈 때 홀수 번째는 0이 더해지고 짝수 번째는 1이 더해지니까 공차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럼 초항이 2고 공차가 1이고 개수가 몇 개인? 50개인 등차 수열의 합이 될 거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하나씩 해서 하는 것보단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계산 방식을 그냥 무조건 손만 대려고 하지 말고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발견해내자는 얘기야. 그럼 2분의 50에 2a1 더하기 49 n-1의 b가 될 거다.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얘가 25와 53의 곱이 될 거다라는 사실. 그래서 구하시면 될 거라는 거지.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효율적인 계산을 해라.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거. 물론 속도 면에서 보면 어떻게 풀든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서 그 개념을 생각하고 접근할 때야. 그리고 그게 습관 들어야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쉬운 문제를 만나든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방식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방식이 기억 안 나면 문제 못 풀지. 괜히 막 쉬운 문제 같은데 손 못 대고 있으면 식은땀 나고 그러다 긴장하고 그래서 그거 틀리면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부터 조금 여유 있게 다양한 사고를 연습하자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5개 숫자 A1, A2, A3, A4, A5. 자,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뭡니까? 연이은 숫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중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중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자, 여기서 등차 중항을 뜻하는 게 뭐 산술 평균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게 도형적으로 다른 개념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도형적 개념은 쓸 일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등차 중항이지. 얘네들 보면 또 A3가 등차 중항이지. 자, 무슨 말이야? A1, A5, A2, A4를 다 A3 계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상황에 따라선 얘네들의 등차 중항, 얘네 둘의 등차 중항 A2하고 A4를 이용하기도 해야 돼. 자, 일단은 등차 중항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다른 조건, 가조건에 보니까 A의 18번째 항이 48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나 조건에 보니까 A의 K 플러스 5는 2배의 AK다 라는 조건이 있고, K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요거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25까지 AK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관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자체가 주어진 값은 이거 딱 하나야. 근데 이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주기처럼 반복성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을 거야. 자, 주기라는 것은 뭐야? 내가 큰 번째의 항을 작은 번째 항으로 만들어서 생각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용할 거는 이 5개 숫자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지. 결국은 18번째 항을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쪽 계열로 바꿔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면 5개 빼주면 2배 된다. 맞니? 그럼 A 18번째 항은 13번째 항의 2배가 된다. 마찬가지 13번째 항은 5개 빼준 항의 2배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4배가 되는 거고, 8번째 항은 5개 빼준 3번째 항의 2배가 되니까 8배가 되는 거지. 그럼 A3이 얼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6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가조건의 18번째 항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3번째 항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 과정이 돼야 된다. 문제 의도가 그래. 자, 그럼 이제 3번째 항을 찾아냈어. 6이라고 찾아냈어. 그 말은 뭐야? 얘네 둘도 이걸로, 얘네 둘도 합을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합이 주어졌으니까. 자, 일단 확인을 해보자. 이 5개 다 더해봐. A1부터 A5까지 다 더한다는 얘기는 요 합이 2A3 맞아? A2, A4의 합도 2A3. 그럼 저 5개 더하면 A3가 총 5번 나오는 거 맞지? 그럼 5A3. 그래서 얼마? 30. 자, 이제 거꾸로 가보자. 아까 이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췄지만 이번엔 이걸 이용해서 항수를 높여보자고. 자, 몇 개씩 더해지면 항에다가 5개씩 더해지면 2배 된다. 맞니? 2배 되는 거야. 그럼 A6부터 A10까지는 각각이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합도 몇 배가 될 거다? 2배가 될 거다. 60이죠. 그 다음 5개 합은 A11부터 A15까지인데 각각이 2배가 되니까 합도 2배가 될 거다. 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주어졌었는데 등차가 아니라 합을 봤더니 뭐가 됐어? 등비 수열이 됐지. 25까지니까 얘가 B1, 얘가 B2.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로 바뀌지. 이게 지금 25개니까는 간단하게 형성이 되지만 이게 5의 배수계로 확장되면 간단하게 형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형태를 맞춰줘야 돼. 자, 그나마 5의 배수니까 그나마 좀 낫지. 이게 5의 배수가 아니라 남는다면 그 나머지는 여기에서 추적해서 몇 개 더 찾아내야 된다고. 그럼 계산이 좀 더 귀찮아지는 거죠. 공비 얼마? 2. 맞아? 초항 30. 2의 개수 빼기 1 하고서 답이 만들어지겠지. 천천히 푼다고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 중간에 포인트 못 잡고 헤매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수능은 속도전도 있지만 쉬운 문제는 속도전이지. 근데 엄밀하게 난도 높은 문제들은 속도전이 아니야. 한 번만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속도만 높이려고 했다가는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져. 그럼 평소 보이던 것도 더 안 보여. 속도 낼 때는 미친 듯한 속도 한번 내보시고 평소에 연습해.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천천히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속도전도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행해야 되는 행위야. 절대 잊지 마.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첫째 항이 0인, 첫째 항이 0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 자, 이 말만 보면 AN은 초항에 영향받는 건 아니지만 공차에 영향을 받는 수열이겠다라는 게 바로 잡히죠. 그럼 AN이란 N은 N-1의 D일 거다라는 게 바로 잡힐 거고,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어. 그럼 BN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을 거니까 가하고 나를 확인을 할 거란 얘기지. A5는 4배의 B5랑 같다라는 조건이 가조건이고, 나라는 조건은 AN 더하기 1에
b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하고 같다라는 게 나조건이야. 얘네 둘을 이용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과 bn의 곱을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해석해보자고. 별거 아니니까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푸는 게 중요하시겠죠. 자, 일단 요 조건하고 이거를 비교해보면 얘가 대입이 될 거니까 결국은 B5가 누구랑 같다야? B하고 같다 맞아 안 맞아? 4가 약분이 될 거니까 공차가 BN이라는 수열에서 5번째 항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N은 모르는데 얘하고 얘는 알아. 그 말은 얘네 둘을 계산하면 BN에 대한 식이 나오겠다. 맞지? 자, AN 더하기 1은 ND가 될 거고 곱하기 BN 해주면 수열의 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해도 되고 시그마 공식 써도 되고, 맞아? 계산하면 뭐 나오냐? 그냥 공식으로 갑니다. 2분의 n에 초항은 필요 없고 n-1에 d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약분할 건 약분하고 가자고. 선생님, 공차 약분해도 되나요? 야, 공차가 0이면 의미가 생겨 여기에서? 의미 안 생기지? 그러니까 굳이 약분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원래는 공차가 0일 때랑 아닐 때랑 정확하게 나눠서 풀어야 돼. 근데 수능이니까 그대로 접근하면 bn이란 애가 2분의 n 빼기 1이구나 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그럼 이미 우리가 요 관계에 의해서 d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럼 d가 얼마가 돼? 2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an이 확정값을 갖게 되겠네. 그럼 an과 bn이 확정이 됐어. 근데 그 수열을 곱한 것을 시그마니까 n은 1부터 10까지 곱하면 n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란 얘기지. 자, 괜히 전개해서 시그마 공식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짱구를 굴리자고. 어차피 1 대입해봤자 0이라는 거야. 0은 더해주나 마나니까 결국은 얘는 뭐부터 뭐까지 합이야? 2 대입한 거부터 10 대인 것까지 합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1부터 9까지 K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로 바꿔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작정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얘가 갖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문제니까 이 정도야 손쉽게 해결이 될 거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너무 쉬운 거는 넘어가기로 하자.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할 이론도 많이 없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5번 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쉬운 건데 은근히 이 문제를 헷갈려 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얘를 점검을 할 겁니다. 자, 요거 1대 뭐 물어봤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A, 4K 더하기 1의 값을 물어봤어. 자, 이거 학생들이 간혹 착각하는 게 이 수열이라는 이론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수열이 뭔데? 숫자를 나열했을 때 어떤 규칙이 생기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 규칙이 다르면 다른 수열로 보는 거고, 그 규칙이 같더라도 거기 써있는 숫자들이 똑같으냐 다르냐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니.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다 똑같은 수열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수열의 관계를 한가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 자, 봐. 어떤 수열 AN이 있대. 뭔진 몰라. 근데 AN이 그냥 나열돼 있어. 그럼 AN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기에서 파생되는 수열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AN이 주어졌으니까 AN만 보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AN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연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해. AN에다가 실수 배한 수열, AN끼리 곱해본 수열. 이해돼 안 돼? 그 AN의 제곱이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파생도 있고 인접하항끼리 더해가지고도 만들어보고, 뭐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라는 수열,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는 수열. 맞아 안 맞아? 곱해봐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변형이 너무 많은데 교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열 AN이 주어지면 확인해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딱 하나가 있어. 누구?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 SN을 구하게 돼 있잖아. 자, 무슨 말이냐? S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생각나야 한다야.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이 SN이 AN을 이용해서 만든 수열이긴 하지만 AN과 같은 수열이야? 같은 규칙 가져? 아니지. 전혀 새로운 수열이지. 전혀 새로운 수열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물론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예 전혀 다른 수열이다. 얘네 둘은 전혀 달라. 이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돼.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AN 가지고 만든 수열, 이게 새로운 수열이지. 자, 다시 AN조차 바뀌었어. 그럼 또 새로운 수열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 K가 곱해져 있어. 완전 다른 수열이지. AK하고 완전 다른 수열이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더 할 거야. 전혀 다른 수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열은 총 4개가 보여야 돼. AN이라는 수열과 SN이라는 수열과 A 4K 더하기 1이라는 수열과 KA 4K 더하기 1이라는 수열 4개 수열이 주어진 거야. 걔네들이 뭐다? 전혀 다르다. 알겠어? 근데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해서 막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게 같다고 보이는 친구들이 있나 봐. 자,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뭐야? 수열 SN이 주어지면 반대로 AN을 추적하는 이론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 SN을 알 때 일반항인 AN 찾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이 SN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누구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얘가 수열의 합이니까 K는 1부터 N까지 AK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주어지든 이게 주어지든
일반항을 찾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SN을 이용한 AN의 관계식을 무조건 이용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얘가 보이면 뭐 찾아야 돼? AN 확인하고 AN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수열인 A 4K 더하기 1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를 찾고 K를 곱해서 또 다른 새로운 수열을 확인한 후에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알고리즘이지. 근데 이거를 알고리즘을 못 찾는 이유가 뭔데 얘네들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서 놓친다는 거야. SN이 주어지면 무조건 AN을 확인하고 다른 수열들로 계속 변형해 가는 것 뿐이다. 단지 여기에서 AN을 찾는 방식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 뿐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 수열의 합이 상수항 없는 2차식인 경우 우리가 찾는 AN은 무슨 수열이다?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맞지?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누구야? 0 맞아 안 맞아? S1이니까 공차는 누구다? 얘 2배다. 그래서 2가 된다. 됐어. 단지 이걸 찾는 방식이 SM 빼기 SM-를 이용하지 않아도 보다 빠르다는 것 뿐이야. 그럼 AN이 누군데? 2배의 n-1 맞나요? 자, 이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야 돼. 누구? 4k 플러스 1. 그럼 이 수열은 뭐가 되냐? A의 4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8k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이제 여기다가 다시 또 k를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야 돼. 그럼 k 곱해지니까 8k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만 붙이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만 붙이면 돼. 이 알고리즘이 명확한데 이걸 뭐 하려고 빨리 푼다고 막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천천히 찾고 나서 계산만 빠르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누구야? 3분의 약분돼서 4 6분의 8이니까 거기다가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계산만 하면 끝이 된다. 됐냐? 수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야지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 보시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 점검해 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뭐 6번이나 7번 간단한 거니까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도 뭐 소거형 급수에 해당하는 간단한 개념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게 9번?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자고.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4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 더하기 4의 n승에다가 2의 k승을 곱하고 더하기 8의 n승을 봤더니 1 이하다라고 나와 있어.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합, 얘를 뭐라고 하자? a, k라 하자.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 n 분의 1, 이 합이 a, n이네. n은 1부터 20까지 a, n분의 1.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의도를 읽어드리면 이게 지금 분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분수꼴이 될 거고. 그럼 분수꼴의 합이다라는 얘기가 분수들의 합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니? 1부터 10까지 역수의 합 구해봐. 못 구해. 그럼 분수의 합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소거형 급수, 부분 분수를 이용하거나 좀 다른 꼴이 뭐 루트 꼴을 돼가지고 소거가 되거나 무슨 말이야? 분수합이다라는 얘기는 직접 구하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될 거다? 소거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되니까 요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근데 이거를 풀려고 봤더니 2의 k승하고 얘가 제곱관계가 될 거야. 근데 이 1이 넘어오면 얘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요 8의 n승만으로 요 2의 n승과 4의 n승을 만들어내셔야 되겠다. 맞지? 자, 정리해 보시면 2의 k승 빼기 2의 n승과 2의 k승 빼기 4의 n승으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될 거고 1 이하가 될 거란 얘기야. 자, 얘랑 얘를 곱해서 1 이하가 되게 하는 뭘 구할 거라고? 자연수 k들을 구할 거라고. 그럼 그 k들을 다 더했을 때 an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a1, a2, a3이 n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곱해서 1 이하가 되는 상황을 k 값을 n에 따라서 계속 변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뭐라고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뭐라고 볼까요? 이게 짝수? 이것도 짝수? 맞지? 근데 둘 다 양수면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뀔 순 있단 얘기야. 맞지? 둘 다 양이면 1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첫 번째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얘가 양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할 건 2의 k승이니까 2의 k승이 2의 n승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뒤에 게 음이다라는 얘기는 2의 k승이 4의 n승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2의 n승보다는 4의 n승이 당연히 더 크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1번에서 2의 n승보다는 2의 k승이 클 거고 4의 n승인 2의 2n승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사실이 만들어지지. 자, 1번에서 이미 끝났어. 2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이 부등호가 반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은 탈락. 자, 그럼 이제 보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들은 지수부등식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n 초과 2n 미만이 만들어지지. 자, 근데 여기에서 1보다 작으면 등호가 없을 거야. 맞지? 1과 같다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도 되는지 확인해봐.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이거 얼마 나오는데? 0 나오잖아. 마찬가지 얘도 0 나오잖아. 결국은 뭐야? 이퀄이 있어도 된다.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호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K가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확인을 했는데 자연수 K의 합, 얘네들의 합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AN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합 구해보자. AN은 N부터 EN까지의 합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고 시그마 계산으로 해도 되겠지. 효과적인 게 뭘까? 둘 다 효과적이어야 돼. 맞지? 그냥 등차 합으로 갑니다. 2분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n 플러스 1개잖아. n 플러스 1개. 초항 2배. 그럼 개수 빼기 1의 공차 하고 마무리가 되죠. 그럼 이제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정리해보면 2분의 3과 n의 n 더하기 1이 될 거란 얘기고 이것의 역수니까 결과적으로 소거형이 됐네 라고 확정이 되는 거지. n 더하기 1부터 20까지 3분의 2와 n의 n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부분분수를 쓰는 소거형이구나. 그럼 얘의 부분분수는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대입한 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3분의 2에 1 빼기 21분의 1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이 식을 보면서 얘가 뭘 뜻하고 있는지를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자, 그래서 9번 문제를 조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서 10번 문제 확인합니다. 2010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2010학년도) 한참 수능이 어려워질 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열 AN에 대하여